청소년이 꿈꾸는 2030년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학생들이 묻고 학교가 답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며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그리고 미래로 배움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지 환경 생태 교육의 체험장인 그린 학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이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 학교의 두 번째 모습인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으로 학교의 공간과 이곳에서 가능한 배움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험장은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은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숲의 일부를 닮은 학교숲을 만들기도 하고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을 갖추기도 합니다. 천안에 있는 성거초등학교의 생태학습장과 평택에 있는 갈고초등학교의 곤충학습장 모습입니다. 곤충호텔이라는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이처럼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장소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린 학교는 에너지를 절약하며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녹색 건축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생태환경뿐 아니라 실내환경, 물순환관리, 토지 이용, 교통, 건축 자재와 폐기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건물의 환경적 성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만 아니라 교육적인 이유에서 친환경 건축물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학교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현되는 친환경 건물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교육부는 친환경 학교의 그린 리본을 수여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 절감 등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성 실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미국의 학교 건물로는 처음으로 녹색 건축 인증인 LEED의 최고 단계인 골드 인정을 받은 캘리포니아주의 누에바스쿨의 힐사이드 러닝 컴플렉스 모습입니다. 대지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녹색 지붕을 사용하는 등 2008년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부분에서 건축상을 수상한 환경교육 특화 학교입니다. 다음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클레멘트 에비뉴 스쿨의 운동장 전경으로 이 학교는 학생과 인근 하천의 건강을 위해 아스팔트였던 학교 운동장을 지속 가능한 녹색의 잔디로 바꾸고 야외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2021년 교육부의 그린 리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자체가 교육자료로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3차원의 교과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학교의 시설 및 공간의 친환경적인 요소들은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환경적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행동과 실천은 다시 학교의 환경적 성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건물과 연결된 교육적 기능은 지속 가능한 학교 측면에서 꾸준히 완수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떤 학생을 기르고 싶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의 학습적 요소를 환경 소양과 연결시켜 지식, 기능, 정서, 행동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은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학교의 구성 요소 중 태양광 패널과 같이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개념적 지식은 친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창문을 여닫는 것이 실내 공기질과 냉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적 지식은 기능적 측면에 해당하는 친환경 디자인 선택, 성능 분석, 유지 관리 기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 요소는 친환경 학교 실행에 기여하는 성향과 친환경 학교 실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 실행에 도움이 되는 성향은 관련된 지식 습득과 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로 책임감, 효능감, 행동의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 실행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태도와 가치에는 환경 감수성, 장소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친환경 학교 실행을 지원하거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동참하도록 학교 안팎에서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적 수준에서 친환경 학교에 대해 조사하거나 학급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 제안을 직접 해보는 활동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다면 친환경 학교 건물을 단순히 상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공간으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이 된다는 의미는 자연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학교 시설 및 공간의 친환경적 요소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보여주는 친환경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거나 학교 자체가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탄소 발자국 모니터링 시스템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식을 바꾸고 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친환경 요소들에는 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빗물 재활용 시설, 학교 텃밭, 녹색 커튼, 육상 비오톱과 소생 비오톱, 친환경 자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진천에 있는 서전고등학교는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옥상의 태양광 시설뿐 아니라 전동 시스템을 이용한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정, 조도 조절이 가능한 블라인드 등 건축물의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전고 안팎에는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이 있는데요. 실제 수업의 장소로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숲은 1학년 환경시간에 자연관찰 수업에 활용되고 텃밭은 2학년 노작 수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학교 교육과정 구성 시 이러한 장소와 공간을 활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린학교가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이 된다는 의미는 자연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학교 시설 및 공간에 친환경적 요소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은 더 넓은 범위의 물, 대기, 토양 등 생태 시스템 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시스템과 연결하여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린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움의 범위와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급식은 지역의 먹거리와 연결될 수 있고 학교의 물 순환 관리는 하천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사회적 맥락과 생태적 맥락이 중첩되어 있는 시스템의 일부로 결국 학교의 환경적 기능은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할 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은 학교 단위에서의 경험을 더 큰 맥락과 연결지어 사고하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익숙한 공간인 학교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여러 수준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학교 교육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학교 전체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그린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전체적 접근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환경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학교 운영과 관리 등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환경교육의 지향을 반영합니다. 90년대 학교의 역할을 재규정하면서 발달한 개념으로 학교를
아이들, 성인,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며 서로 배우는 접점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는 학교의 운동장을 녹색화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의 변화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학교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린 학교에 적용하면 태양광 패널과 같은 개별적 시설과 운동장, 교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함께 학교 비전, 교육과정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포괄하여 접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교육의 혁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주요 영역과 핵심 질문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라는 질문은 학교의 비전 및 운영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질문은 환경 주제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배우는가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배우는가라는 질문은 누구로부터 배우는가라는 질문과 구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측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배우는가는 학교 시설 및 공간의 조성과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전체적 접근은 학교 건물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 관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환경 생태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며 특히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여 학교 교육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전체적 접근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환경교사들과 협력하여 탄소 중립 함께하는 환경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 학교의 중요한 부분인 학교의 공간과 시설이 수업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등륜 교재의 첫 번째 주제인 우리 학교 환경탐사에서는 학교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좋아하는 공간과 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찾아보고 학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충남의 연무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수업을 예로 들면 먼저 학교의 외부 공간 중 바꾸고 싶은 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연못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식조사와 연못 생태계 모니터링 등 학생 탐구를 통해 연못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실천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연못 주변의 공간이 바뀌게 되었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개선 효과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설문조사, 캠페인, 학교시설 관리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학생 주도 프로젝트의 교육적 성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전체적 접근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례들입니다. 부천에 있는 송내고등학교는 환경교과교실이 있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실생활과 연결된 환경수업뿐 아니라 드론, 3D 프린터, VR 기기 등 스마트 기자재를 활용한 환경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한 후에는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어린이와 함께하는 야간 곤충 탐방 등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 회인여고는 인근 월출산 국립공원과 MOU를 맺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실제 숲을 활용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소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식목 활동을 산에서 진행하였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는 숲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의 옥서초등학교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에서의 활동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와 연결하여 학교에서 수집한 자원들을 전달하고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실생활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학교 전체적 접근 사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영역이 교실과 교과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공간, 나아가 지역 사례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장 안에서 배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과 연결되어 실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루고 학교 전체의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단지 학교 안의 변화로 머무르지 않고 주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또한 지역사회에 속한 기관으로서 학교가 놓인 사회적, 생태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관점은 시공간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의 맥락과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환경생태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즉, 학교라는 공간에 머무르던 배움의 경계를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 지구 문제로 확장할 수 있고 나와 연결된 동료뿐 아니라 이웃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로 관심의 대상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하기 위해 그린 학교의 여러 모습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시스템으로서의 학교와 이에 기반한 배움의 경계, 그리고 사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린 학교를 유지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그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